사회문화 3 볼게요.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의 동그라미.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는 관리학에 가지는 의미에 비유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거기 밑줄. 이전에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이게 바로 뭐야? 구별점이야. 그치? 기존에 있던 경기 침체와의 구별점. 주식시장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주식시장의 붕괴 밑줄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점 밑줄 그 아랫줄에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개 및 회복 과정 밑줄 동의 밑줄.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뭔지 알아? 몰라요. 어디에 쓰자? 위에다가 인플레이션 쓰고요. 디플레이션 어디 있어요? 그냥 위에다 쓰면 돼. 인플레이션 vs 디플레이션. 이런 단어는 재민아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야.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야. 물가 하락.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보이죠?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뭔지 들어봤죠? 네. 보호무역주의가 뭐예요? 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보호해? 아니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까? 금을 그거요. 금 다른 나라에서 빌려준 걸 금으로 바꾸는 거. 보호무역주의 써볼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을 중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보호무역주의야. 핵심은 우리 걸 보호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야. 그 이유가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차를 잘 만들어. 네. 근데 일본도 차를 잘 만들어. 근데 품질이 일본 차가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거랑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이 우리나라 것보다 낮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거 살까 일본 거 살까? 일본 거. 일본 거 살겠지. 그러면 수요가 줄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망해 안 망해? 망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 차가 싼 거를 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높인다는 이야기야. 혹은 수입을 중지시키는 게 보호무역주의예요. 이해됐나요? 대두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원인 동그라미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전성 밑줄 경제정책의 실패 밑줄 대공황을 초래했던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지만 합의의 밑줄 불완전한 경제구조야. 그치?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면은 경제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실패 아니에요?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뭐여야 돼? 불안정?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글에선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 통화?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대. 이 부분이 바로 뭐야? 핵심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방금 우리 체크한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글에서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주요 원인을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통화가설 동그라미.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 통화정책 실패 밑줄.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1분단에 위에서 밑줄 쳤던 게 경제정책이 있어. 네. 그리고 통화정책이 있어. 누가 할까? 경제정책은 누가 할까? 경제사람들. 주방이래. 정부에서 하는 거야. 네. 오케이? 경제정책의 실패 거기다가 정부라고 적어볼까? 통화정책은 누가 해? 정부 사람?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아. 통화정책 위에다가 중앙은행이라고 적어보자. 이게 중앙은행이고 여기 위에 이게 정부. 그게 정부. 그게 중앙은행. 이해됐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봐봐. 똑같은 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네. 정부에서 하는 시책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다른 시책은 다 정부에서 하는데 이 통화정책만큼은 단독기관인 중앙은행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을 어디서 결정해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통화가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통화는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돈의 양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연준이지. 연준에만 한번 체크해 볼까? 연준은 뭐의 줄임말일까? 연준. 상식이에요. 연방 준비은행. 연방 준비은행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나 이런 신문들 보면 가끔씩 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야? 국민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써볼까? 위에다가 자, 우리나라라고 써보고요. 자, 첫 번째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뭐를 해요? 지폐를 만들어요. 오케이? 돈을 찍어내는 데가 한국은행이야. 그리고 기준금리를 제시합니다. 기준금리. 이걸 통해서 뭘 해? 통화량을 결정해. 이해됐나요? 뭔지 잘 이해 안 됐지? 네. 다음 2번 아래에다 2번 쓰고 시중은행. 이 시중은행은 뭐를 하냐면 어떤 은행들이 하면 너가 아까 말했던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시중은행들이에요. 이해되나요? 얘네는 뭐를 하냐면 예금, 대출, 펀드. 펀드가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요. 이거 자 이런 상품이 있어요. 주식 상품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시중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 수 있는 은행은 시중은행이야.
그리고 한국은행에는 예금과 대출 업무가 없어 원래. 그럼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아 그럼 일반 사람이 못 가요? 그치. 일반 사람은 여기서 예금 적금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국가기관이야. 그래서 이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거는 이거야. 시중에 돈이 얼만큼 풀리게끔 만들까 이걸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기준금리를 만들면 은행들에서 그 금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나 예금 상품들에 대한 금리를 산정을 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마저 봅시다. 연준이 1900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다고? 미국 연준의 문제라고. 연준이 바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통화가 서니까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이 문제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 시장에서 국채 매입 밑줄, 통화량 확대 밑줄. 자, 국채를 매입했더니 어떻대? 통화량이 확대되었대. 그렇지?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야. 시장에.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원래 기존에 팔던 것들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쓸 수 있는 양은. 네. 그러면 돈이 남아 안 남아? 남죠. 남지. 그래서 어떻게 한대?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대. 사람은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여윳돈이 많아지니까 어때? 주식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사람들이. 납득했어? 전반적인 자 그래서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물가 밑줄 그다음에 자산 가격 상승 밑줄. 이 말은 뭐냐면 봐봐 시중에 돈이 많아졌어. 그치? 그럼 화폐의 가치는 줄어들까 늘었을까? 줄어들죠. 그치? 화폐가 줄어들었지. 네. 그러면은 이거 1,000원에 사던 게 화폐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야 돼? 줄어들어야 돼? 올라가야겠죠.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야기가 써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당시 세계는 국제 통화 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 밑줄. 금 보유고 증가, 통화량 증가.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의 밑줄.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이 유입되었대. 그렇지? 수출 증가 밑줄, 금 유입 밑줄. 그럼 뭘 해야 돼? 방금 뭐 해야 될까? 근본이지. 근본위제가 뭐래? 금을 금이 늘어나면 통화량도 늘린대. 네. 그러면 금이 유입됐다 그랬지. 뭐 해야 돼?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이 유입됐대. 유입이니까 뭐야? 갖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야. 아 그럼 통화를 늘려야 돼. 통화를 늘려야지. 그치? 근데 어떻대?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 밑줄.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뭐 했었어? 국채 매입이 있었지. 네. 국채 매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통화량이 확대된대. 네. 그럼 매각이니까 국채를 매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이 줄어들겠지. 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어야 돼. 늘려야 된다고. 반대로 했지?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졌다. 통화량 감소 밑줄, 이자율이 높아졌다 밑줄. 그래서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 맞는 말이지? 방금 우리 내 위에서 이야기를 했어. 당시 연준은 상업활동에 사용되던 어음만을 인수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진성어음주의 동그라미. 어음만이 뭐예요? 내가 설명해 줄게. 어음이야 어음. 어음만이 아니라 어음. 어음입니다. 이 어음은 뭐냐면요. 백지수표랑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돈 줄 게 없어. 네.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대. 그러니까 그 빚을 그 채권과 비슷한 거거든요. 채무권이에요. 채무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오면 얼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인수했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줬대. 그래서 이 돈을 쓰게 만든 거야.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이야기지.
이해됐죠? 통화 기조로 삼고 있어서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공황 시기에는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어음주의 하에서 통화 정책은 경기 수능적 정책 밑줄.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불황기에는 통화량 감소 밑줄.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그러면 아까 불황기라고 했잖아. 애초에 대공황은 불황기가 지속 오래되었다고 했잖아. 네. 그럼 불황기에 진성어음주의를 했으니까 통화량이 또다시 감소되는 역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국채 매각 첫 번째 이것이 감소시키는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진성어음주의 얘도 감소시키는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잘 안 됐어? 왜? 어디가? 아, 됐어요. 이해됐어? 네. 통화 긴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기업이 파산하면서 일부 은행이 도산되고 있음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후 여기서 소극적 대응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야? 국채 매각과 진성어음주의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이후 은행이 연쇄 대산되었고 이는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켰어. 은행이 연쇄 도산되었대. 빚더미가 쌓였다는 이야기야. 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져 줄어들어? 줄어들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야기했대. 디플레이션 야기 밑줄.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했어?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여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 이 가설에서는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릅시다. 여기까지 가로. 옳았어요. 그 맞아. 그거 하고 있다. 거의 끝까지. 이 부분이 바로 뭐야? 얘네들이 주장하는 연방준비은행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통화 가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젠 지출가설입니다. 지출가설 동그라미. 지출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 거기 밑줄.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 내구재가 뭐야? 내구도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서의 내구재는 내구도에 대한 이야기. 내구도가 있는 물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차를 샀어. 차는 오래 쓰잖아. 네. 굳이 다른 것도 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야. 아. 이해돼?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이거는 사회 설명할 때 들어봤죠? 이런 내용은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대. 무슨 말이야? 많이 찍어낼 공장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설비 상태다. 과잉설비 밑줄. 과잉설비 상태래. 뭐에 대한 이야기니?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치? 그래서 투자 기회가 소진돼. 더 이상 뭔가 공장을 짓는 건 에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다? 실물 투자부터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밑줄. 그래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 붕괴 밑줄.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어. 그치? 그러면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원래 3년 5년 탔던 차야. 원래 한 3년씩 5년씩 타야 돼. 그러면 기존에는 미래에 내가 돈을 더 벌지 안 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때? 차 안 사? 새 차를 5년이 지나도 안 사. 그래서 거기에 뭐가 돼 있어? 내구재 소비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때? 재고로 남게 되었다. 투자도 감소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실업 증가 밑줄.
자, 무슨 말이야? 재고가 많아. 팔 게 존내 많아. 근데 또 새 거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노동자를 잘라. 실업이 됐지. 그럼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돈이 없어. 네. 수요가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돼? 안 좋아져. 자, 그래서 노동자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 밑줄,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 밑줄. 있어요. 아니지 않나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디플레이션 밑줄 둘 다 뭐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공통으로 일어났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만 원인이 통화의 문제였냐, 이 지출 내구재의 문제였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되나요? 돈이 없으니까 갚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못 받으니까 얘네는 무너져. 이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 밑줄, 거기 원인까지 밑줄 칩시다. 당시의 국제통화제도였던 금본위제의 밑줄. 자, 여기도 금본위제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치? 근데 아까는 앞에는 뭐였어? 단순하게 미국 내에서 금본위제 때에 이 금본위제라서 통화량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얘네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어때?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 해외로 퍼지게 된 이유에 대한 거를 근거로 근본이제를 들고 있어.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다른 나라들의 금 보유고는 늘어 줄어요. 줄어. 그러면 걔네는 통화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치? 근데 금 보유자에서 요약해 이들 국가는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 밑줄. 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는 알겠어? 네. 통화량이 줄어들었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물건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했다. 뭐 때문에? 근본이제 때문에.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미국의 민간 소비 수요에 감소했다는 것이므로 정부가, 여기서부터 열어봐, 적자 재정 밑줄. 적자 재정은 뭐냐면요, 흑자는 뭐지? 흙이요? 흑자. 무슨 흙이요? 풍자 말고 흑자. 거물흙? 적자는 뭐야? 적자? 아, 돈이 없는 거. 적자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흑자는 플러스지. 여기서 적자 재정을 하래, 정부가. 그럼 뭔 말이야? 돈을 화폐를 많이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화폐는 아까 누가? 연방준비은행이 한다 그랬어. 네. 여기서는 정부가 하래. 적자 재정이래. 재정이 뭐지? 바꾼다. 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적자 재정이라는 것은 빚을 많이 졌어야 돼 니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야. 적자 재정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라도 씀씀이를 많게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시중에 사람들이 뭘 사 안 사? 안 사요. 안 나가니까 안 사, 아무것도. 그래서 뭐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줬지. 네. 그게 바로 적자 재정이야. 아. 니네 돈 써서 사람들이 돈을 수요를 진작시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 이유가 뭐야?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야. 그래야 수요가 진작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자 재정을 통해서 민간 수요를 진작하란 말은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나 법인세를 감면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까지 다뤄줍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제대로 안 했다. 이해됐어? 소비재 감소가 됐긴 했지만 정부가 역할 제대로 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앞에서는 뭐 연방준비은행 새끼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 통화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그래서 근본위제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네, 근본위제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잘. 다 뭐야? 달러 단위.
그치? 우리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 밑줄. 그럼 이 마지막 문단에서 뭐예요? 대공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변화했어. 왜? 방금 우리 과정에서 뭐라 그랬지? 정부가 적자 재정을 해서 수요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뭐야?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관련한 위기 관리를 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정당화되면서 공공부문이 확대 밑줄. 공공부문이 확대. 우리 사회에서 뭐 배웠어요? 자본주의 할 때, 자유주의 할 때 뭐 배웠어? 정부가 개입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그게 바로 대공황 때문에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정부가 손을 최대한 대보는 것으로 너무 망가지지 않을 만큼만. 이해됐나요?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자유경제시장이었죠. 자유시장이었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어서 수정 자유방임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 거기 밑줄. 자, 그래서 공공부문 확대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지출 가설에 대한 결과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적극적 노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화 가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좀 이해됐어? 다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됐지? 1번부터 볼까요?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공황 때문인가? 아니요. 그치? 애초에 뭐였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치? 그 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난 거. 그치? 여기 아까 우리 여기 보시면 돼요. 한번 볼래? 같이 한번 봐봐 여기. 여기.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형의 대두에 따른 국제교육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대공황은 쟤네가 쟤네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지. 대공황 때문에 쟤네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 시간도 길었다. 유례 없이 길었다. 아까 설명했죠? 네. 맞는 말.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맞는 말이지. 이거 아까 우리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였지. 올라가고. 통화가설은 통화량 확대 해달라고 했지. 지출가설은 뭐야? 내구재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 그래서 적자 재정하라고 설명했죠? 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에 맡겼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됐나요? 다음 2번이 개빡세요. 봅시다. 쓸 게 많아요.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통화량 감소 체크, 이자율 상승 체크.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누가? A가. 통화가설은 틀린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 이유가 뭐래? 이자율의 상승이 안 보였기 때문이래. 근데 뒤에 보시면 자, 제시하면서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에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체크. 자, 근데 혹시 명목과 실질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명목은 몰라요. 실질은 들어봤지? 네. 명목의 위로 화살표에서 써볼까? 명목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명목은 표면, 숫자 이런 거를 명목 변수라고 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오케이? 실질 변수는 이면적인 내용이에요. 숨겨진 내용. 실제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너 월급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대. 네. 그러면 10% 올랐지. 네. 그럼 넌 10%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근데 물가가 10% 올랐어. 그러면 안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실질적으로? 그럼 너가 10% 올랐어요는 명목
상승이 되는 거야. 네. 실질 상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게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겉보기로 숫자로 보이는 거 현혹되지 말고 현혹되는 것은 명목. 그다음에 그 겉보기 숫자 속에 사이의 관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게 실질 변수. 이해지?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그치? 화폐 단위로 표시됐으니까 이해됐지? 명목 통화량이라는 게 네.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 물가 역시 하락했어. 통화량이 감소했다. 물가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래서 안 바뀌었다야. 그래서 실제는 안 바뀌었다라고 했지. 그래서 거기 뭐라 했어?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돼 있어. 이해됐어? 거기에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의 체크. 이제 이해됐지 이 부분? 맨 처음에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랐지.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통화량과 실질 이자율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서로 변한 게 없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동그라미. 명목 이자율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 그럼 뭘 체크해야 될까? 사후적 실질 이자율을 체크해야지. 왜냐? 실질 이자율은 여기서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옆에 써봐.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공식이 방금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 거기에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만든대? 명목 이자율에서 차감한대. 뭐를?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명목. 써져 있잖아. 저기 명목 이자율 빼기 실제 인플레이션율. 이해됐어? 그냥 그 문장을 이렇게 공식으로 그냥 바꿨을 뿐이야. 여기까지 납득했죠? 네. 자, 다른 이자율보다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에 따르면 거기 체크해보자.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밑줄 실물 경제의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 가설이야. 그치? 그럼 통화 가설은 뭘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로 봐야 된다 그랬지. 근데 위에서는 뭘로 설명했어?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이야기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야. 통화 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 밑줄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다. 그치? 위에서 있었던 내용 그대로야. 1문단에 여기 있던 내용 그대로지. 상승 안 했다는 이야기지. 네. 사전적 실질의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명목 이자율은 거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그럼 이제 이것도 또 써야 돼. 명목 이자율 이코르 사전적 실질 이자율.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뭐다? 여기에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오케이. 자, 이렇게 체크해놨어. 더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야. 그치? 네. 그러니까 뭐야?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밑줄. 자,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해야 한다. 밑줄. 이 말 왜 나왔는지 알겠어? 방금 그린 걸 봐야 돼. 써놨던 거. 봐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래. 네. 이 부분이 마이너스래. 이 부분이 마이너스래. 그치? 그러면 사전적 이자율은 원래 사전적 이자율에 이 마이너스를 더해야 명목 이자율이 되지.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니까 똑같아지려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사전적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보다 상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지. 납득했어? 오케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 상승 체크. 투자를 줄여 밑줄. 생산 소득 감소 밑줄. 그치?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통화 가설의 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측정 밑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좀 빡셌지? 1번부터 봅시다. 통화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대?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 필수적 조건이래. 맞아 틀려? 아니잖아요. 뭐가 필수 조건이었어? 사전적이었지. 그치?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했다고 보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지지하는 애들이래. 네. 그치?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기대가 실제보다 높았다는 이야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지? 기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랬지? 네. 그래서 2번도 틀렸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면 여기 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야. 그치?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명목 이자율이 떨어졌어. 네. 그치?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떨어져?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면 이건 아까 상승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하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 다 반대로 가야지. 증가. 답은 3번. 이해했어? 4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야.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밑줄. 이건 뭐냐?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인플레이션 아까 오르는 거라고 했잖아.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잖아. 디플레이션이 기대가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때야 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이해됐나요? 그래서 틀린 거 순서가 바뀌었지. 납득했어?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보다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해해서? 어렵지?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지치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기억은 뭐였어요? 통화 가설이었어요. 그치? 기억은 통화. 누구의 잘못이다? 염준의 잘못이다. 네. 니은은 뭐? 지출이었어. 누구의 잘못이다? 정부의 잘못이다. 기억에서는 디플레이션율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을 야기했다. 연쇄 파산은 뭐였어? 대출 부실은. 아까 지출 가설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니은에서는 금 보이자는 통화 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량적 통화 정책을 방해했다. 그래서 뭐다? 퍼져나갔다. 맞는 말이지. 네. 그래서 나가 맞아. 이해했지?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한 기억은 정책의 실패로 봤지. 맞지? 통화정책 실패래. 니는 뭐야? 내구제. 그치? 내구제가 잘못되었다. 정부가 열심히 했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다도 맞지. 이해됐어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금 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니은도 뭐였어 결국에는? 근본이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봅시다.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보다 길었다. 통화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했나라고 했지. 뭐였어? 연준 그치. 연준이 뭐였다? 걸림돌 뭐 어떻게 걸렸어? 통화량을 늘렸어야 돼? 줄였어야 돼? 늘렸어야 되는데 줄였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통화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 밑줄?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 지출가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답은 3번. 이해해서? 지출가설은 대공황이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뭐다? 과잉설비였다. 군수물자 판매 그건 돈을 많이 벌었고 설비를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였어요? 과잉설비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우리가 과잉설비 때문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됐다. 오케이? 돈 버는 거는 잘한 거야. 왜냐면은 설비에 투자해서 그 공급이 늘었으니까. 근데 과잉설비가 문제였던 거죠. 지출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뭐였다? 근본이지 때문에. 이해됐죠?